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혈당, 혈압, 혈행 때문에 뭔가는 하나 챙겨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치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강실업TV에서 이번에 특별한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적성류 아시죠? 적성류를 99.9%를 꽉 채워놓은 동국 혈동 파일입니다. 적성류는 말이죠, 붉은 소나무 솔잎에서 채취한 그런 원료인데요. 이것이야말로 혈당과 혈행과 혈압을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중장년층 분들이 왜 이 제품에 열광하는지 아시죠? 이 적성류가 식후 혈당 관리는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관리, 혈행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나나잎 추출물과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E까지 꽉 넣었습니다. 장용성이라서 소화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알이 작아서 넘기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강실업TV에서 1+1로 준비했습니다. 한 박스를 사시면 두 박스를 드립니다. 1+1입니다. 4개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나오는 전화로 지금 전화하시면 여러분들이 혈당, 혈압, 혈행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 챙겨서 여러분 건강 챙기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실업 변호사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특검과 재선거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재임 기간 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과 이에 따른 재선거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로서의 사명임을 강조한 겁니다.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재선거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오히려 재선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주장하다가는 장동혁 대표가 궁지에 몰리지 않겠느냐, 시간이 갈수록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와 그리고 특검, 이거를 자기의 사명이라고 공식 선언해 버린 겁니다. 장 대표는 28일 밤 자신의 SNS에 특검을 쟁취하고 재선거를 이뤄내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것이 정치가 광장의 함성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도, 즉 28일 밤에도 올림픽공원을 찾았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함성은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결의가 더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 함께 싸워 주십시오. 자유민주를 함께 지켜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을 방문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퇴를 일축하고 선관위 특검과 재선거를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국힘이 42%, 민주당이 41%, 1%를 앞섰는데요. 이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6.3 지방선거 전만 해도 우리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뒤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6.3 지방선거의 결과도 어쨌든 우리가 패했다고 완전히 이렇게 완패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겼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선전했다는 것이지 이건 건 아닙니다. 패한 건 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히려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참 아쉬운 점이죠. 선거 때 지지율이 피크를 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건 참 아쉬운 점입니다. 근래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추락하고 선거가 끝나면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선거 공약도 제대로 못하고 선거 전략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 선거 때 피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중도는 정책으로 당기고 그리고 우리 보수는 중력으로 뭉치는 그런 걸 해내야 되는데 항상 분열이 됩니다. 오히려 좌파들보다도 더 분열이 됩니다. 좌파들은 총선 때마다 말이죠, 비례대표를 주기로 하고 지역구에는 후보를 안 내는 그런 식으로 걔들은 계속해서 연합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우파는 말이죠, 계속해서 전혀 연합이 안 됩니다.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이번엔 또 자유와 혁신까지 생겨났고, 사실상 표도
얻지 못하면서, 의석도 얻지 못하면서 뭔가 단합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물론 그 탓이 누구 탓이냐라고 말한다면 일단은 국민의힘의 탓이죠. 큰 형이 잘해야 되는 건데, 큰 집이 잘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거기 탓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걸 갖다가 대동단결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군소 정당들도 역시 또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 국민의힘과 자유혁신이 지금 피터지게 싸운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물론 자유혁신을 무시하고 있지만 자유혁신 쪽에서 계속해서 뭔가 또 국민의힘에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불만을 표시하고 비난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당은 국민의 힘이고, 그리고 또 장도혁 대표입니다. 누구도 아니에요. 장도혁 대표만이 이재명과 다이다이 뜰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걸 정확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인식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당대표만 끌어내리고 무조건 당대표만 소위 다구리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야? 당대표 바꾼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이재명과 싸워서 이기고, 당대표 바꾸면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됩니까? 자, 어쨌든 간에 장도혁 당대표는 승부수를 던지고 광장의 함성과 광장의 민심과 함께 하겠다. 대중정치인으로서 지금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인은 대중정치인으로서 가야 되는 거예요. 대중성이 없는 정치인은 얼마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영삼이 대중정치인이지 아닙니까? 김대중이 어쨌든 간에 대중정치인 아닙니까? 그렇게 대중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오르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이재명처럼 진짜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서 어떻게 정말 뭐 이재명 대통령 된 거지, 뭐 이건 배신 때문에 된 거니까. 문재인도 사실은 배신 때문에 된 거고. 그러니까 대중정치인이 아니면서도 대통령이 된 애들 보면은 이거는 우리 배신 때문에 된 거야. 그 우리 배신이 아니었다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배신이 아니었다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배신으로 만들어 준 거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대통령들은 거의 다 대중성을 갖고 대통령이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큰 대중정치인이죠. 대중들이 좋아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대중성을 획득했던 겁니다. 윤석열이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배신만 아니었다면 결국 우리는 정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우리의 대중정치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장도혁입니다. 자, 한동훈이는 말이죠, 일부 몇 사람 그 팬덤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지 대중성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가 아니라 우리 우파 쪽에서 얻어야 되는데, 배신자로 찍혔기 때문에 제2의 유승민으로 끝나는 겁니다. 유승민이고 제2의 김무성으로 끝나는 거지, 저기에다 어떤 기대를 걸고 거기가 뭘 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동훈은 그냥 이번에 2년 어떻게 보궐선거 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거기 나가도 또 떨어집니다. 이제 그때는 떨어집니다. 되게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서 국민의힘으로 나가보려고 발버둥 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절대로 복당을 시켜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걔는 무속으로 뭐 또 다시 부산 국감 나갈 것 같습니까? 나간다 하더라도 그때는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장도혁 대표가 가는 길, 대중정치로서의 길, 그리고 광장과 함께 가겠다는 길, 이거는 옳은 길이다. 그리고 지금 재선거와 특검을 갖다가 두 가지를 화두를 던졌는데, 여기서 특검은 당연히 선관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과거의 어떤 비리와 부패를 밝힌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재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 선거가 원천 무효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러니까 선관위라든지 이재명이가 이거에 대해서 뭐 재선거를 안 하겠지만 니들이 하든 안 하든 그거와 상관없다. 우리는 그거를 원천 무효로 선언한다는 거지. 누구와 함께? 우리 우파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장도혁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함께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통성을 부여하지 않는 거지. 니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큰 정치 투쟁을 시작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대중정치를 크기 위해서는 그렇게 화두를 던지고 그 화두를 따라가는, 대신 일관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클 수 있습니다. 장도혁 당대표 지금 큰 정치인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강시엽입니다.